여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민을 위한 구호소가 약탈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레니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고 제 채널에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요즘 LA 산불 화재 때문에 큰일인데 제가 그 LA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산불 연기를 본 건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멀리 산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평소처럼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게 될 영상이 이렇게 무서운 재난의 기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산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평소 일상을 담아내던 제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재난 현장의 기록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24명이 사망했고 1만 2천 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다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멜 깁슨, 페리스 힐튼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도 집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스타들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이름 없는 수많은 이웃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웃들의 고통을 보고선 그때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 뒤에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9개 주에서 1만 4천 명의 소방관들이 불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바닷물까지 동원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 저도 무언가 해야만 했고 제 결심을 제 채널 구독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상 브이로그가 아닌 이재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기록하겠다고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제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독자분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메라와 함께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산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류애의 불꽃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자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잠시 내려놓고 먼저 봉사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영상을 찍어 기록을 남기되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불타는 하늘을 보며 대피소로 향합니다. 언제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가 함께 이겨낸 증거로 남기고 싶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첫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체육관을 개조해 만든 임시 대피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이재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간신히 챙겨온 짐 가방 하나를 붙들고 오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집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런 말들이 대피소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봉사자로 등록한 뒤 물품 배분을 돕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구호 물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새로 들어오는 물품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날 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대피소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구호물품 보관소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야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대피소에 남아 있었는데 어떤 복면을 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총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물품을 자신들의 가방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봉사자들 그리고 이재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창고에 보관해둔 생수와 담요, 통조림 등 그나마 많지 않던 구호물품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대피소의 분위기는 이미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이재민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눠줄 물품이 거의 없었죠.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도 산불과 싸우고 있었고 강풍 예보까지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스에서는 바닷물까지 동원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피소의 현실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탈을 우려한 일부 봉사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주변에서는 수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밤이 되면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웠고 이곳에 남아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피소 상황 영상에는 수많은 걱정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제 안전을 걱정하며 다른 대피소로 옮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근처에 한인회가 운영하는 대피소가 있다는 것과 그곳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며 고민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게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걸까요?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카메라를 들고 한인 대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한인 대피소는 제가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운영한다는 이 대피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질서정연하게 줄 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차례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입구에서는 한인 봉사자들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요즘 마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한인회에서 기부한 KF94 마스크였죠. 대피소 안으로 들어서자 처음 맡게 된 구수한 음식 냄새가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한인 봉사자는 따뜻한 음식부터 먹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주방에서는 파리바게뜨에서 보낸 따뜻한 빵과 샌드위치가 나왔고 여러 한인 식당에서 보낸 도시락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은 물론이고 소방관들의 몫까지 따로 챙겨두는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품 보관소였습니다. 마치 작은 마트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까지 구비되어 있는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봉사자는 이 모든 체계가 한국 전쟁 때 피난 생활을 겪어본 어르신들의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사자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LA 폭동 당시 미국은 한인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재난 상황에 대비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모습과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대피소에서 카메라로 찍는 걸 싫어해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일반 대피소에서는 카메라를 보면 경계하고 불편해했는데 이곳의 봉사자들은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LA 한인 식당들이 실천하고 있는 선결제 문화를 통한 소방관 지원, 각 가정에서 모아온 생필품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그날 저녁 제 카메라에는 특별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이재민 아이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시는 모습이었죠.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닌 서로를 보듬는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진정한 인류애와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꽃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한인 대피소의 정식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는 산불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률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새롭게 내려진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인 대피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의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날 올린 영상 한국의 빵집인 파리바게뜨에서 소방관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간식 지원 현장을 담은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댓글도 많았고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하자 한인 봉사자들이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나와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봉사자는 집이 위험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오늘도 새로운 물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F94 마스크 추가 물량이 도착했고 한인 마트들에서 보낸 생필품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피해 지역 인근 한인 식당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보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로운 이재민들이 도착했습니다. 한인들은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그들에게 휴대폰 충전기와 담요를 나눠주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다른 봉사자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 가족에게 동물용 간식과 사료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소방관 한 분이 대피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한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지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 카메라에는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담겼습니다. 지치지 않는 봉사자들의 모습,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재민들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인 사회의 지원까지. 산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더 강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대피소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번쩍이는 붉은 빛이 아직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편집하며 생각했습니다.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희망들이 모여 큰 빛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한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올리고 난 뒤 많은 시청자들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의 헌신적인 봉사 모습을 담은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한 봉사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다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도시락을 포장하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 보았던 광경들을 떠올렸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은 자신들도 피해 지역 근처에 살면서도 매일 이곳에 나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찾아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통에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돕고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와왔던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이재민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가족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설 때 봉사자들은 마치 오래 기다린 손님을 맞이하듯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는 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전달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산불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헌신과 나눔의 정신을 제 방식대로 실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시청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 편집실에서 새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자고요. 한인 봉사자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한인 사회의 선행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인도주의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힐스에 자리 잡은 자신의 프라이빗한 고급 저택을 피해 주민들에게 과감히 개방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불편한 스타가 이런 결단을 보여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한국인의 영향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졸리의 결단은 한인사회가 보여준 이타적 공동체 정신에 대한 화답이자 재난 앞에서 인종과 지위를 뛰어넘는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스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꺼질 기미를 안 보이는 불 때문에 소방당국은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LA 소방본부는 화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고 한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하자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새로운 대피 지역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재민들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추가 물품과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9호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앞으로도 매일 빵과 샌드위치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른 한인 식당들도 끝까지 도시락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새로운 이재민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한 봉사자가 등록을 도와주는 동안 다른 봉사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기부와 봉사 방법을 문의해왔고 저는 성실히 답변을 달았습니다. 밤이 되어 편집실에 앉아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희망까지 꺼트릴 수는 없을 거라고요. 한인 봉사자들이 보여준 끈기와 헌신이 그 증거입니다. 내일도 저는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순간들을 서로를 위해 빛나던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창 밖으로 여전히 붉은 하늘이 보입니다. 이 불길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바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만들어내는 희망이라는 것을요. 아침부터 소방당국은 여전히 산불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LA 지역의 하늘은 아직도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바람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인 대피소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한인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봉사자는 오늘도 새로운 구호물품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추가로 마스크와 생필품을 준비했고 한인 마트들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아침부터 바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카메라를 들고 대피소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공부방이 만들어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 봉사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 했고 저는 그들과 한인 대피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자신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이고 산불은 언젠가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연대의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내일도 저는 이곳에 올 것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때로는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요. 한인 봉사자들에게서 배운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하늘 아래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써내려가겠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레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LA 산불 속에서 빛난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도우며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를 보여준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구호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따뜻한 음식과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이재민들을 가족처럼 품어준 한인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한국인의 참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소방관 지원, 한인회의 마스크 기부,
식당들의 도시락 지원까지 모든 것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한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강한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신과 능력을 보여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